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네.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하락론이 우세한 것 같아요. 네네. 예,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TV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을 만나도 네. 그런 것 같은데 부룡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지금 그거 가지고 흔들리고 하는 거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원래 그런 거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말씀은? 지금 이제 하락론에 빠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락론에 빠졌다기보다는 좀 두렵잖아요. 네, 두렵죠. 예, 두렵고 이런 것들이 일단 사람들이 물 들어올 때 노져오려고 되게 열심히 하다가 지금 멘붕이 딱 온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돈 잃기 싫거든요. 싫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맞냐 안 맞냐 이거에 따라서 또 팔거나 말거나 이렇게 결정하고 싶고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워낙 그래서 저는 순환론자거든요. 지난 몇 년간 그렇게 많이 상승했으면 그렇지. 주춤해야죠. 주춤해야 되는 거고 그 주춤한 상황을 처음 겪는 여러분들은 지금 당황하시는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뭐 심리가 위축됐다 죽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를 내 입장에서 그 지금 처음 겪는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지만 네네. 그냥 제 입장에서는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다. 왜 원래 그런 거다. 네네. 하락론이 우세한 시기는 상승이 급격히 올라간 다음에는 항상 하락론이 우세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왜? 그건 경험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네. 망고쌤님도 오래 하셨으니까 네. 우리 2008년, 9년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베스트셀러가 제 기억으로는 부동산 대폭락의 시대가 온다. 예. 네, 그런 책 유행하고 그 책이 만약에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상승할 때 나왔으면 과연 팔렸을까요? 안 팔리죠. 안 팔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시기라는 게 항상 일정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기가 하락론이 우세한 시장 당연한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속상한 사람들. 시기 질투 어린 사람들까지 그동안 그렇게 하락한다고 얘기했는데 7, 8년간 하나도 안 맞았잖아요. 그렇죠.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독이 올랐단 말이에요. 독이 올랐던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물꼬가 터진 거죠.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시장이 거고 이제부터는 상승론자 또는 그동안 상승을 좀 만끽하셨던 분들이 이제부터는 그분들의 공격들을 방어하고 대응하고 버티는 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급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이제 네. 시세가 좀 떨어지는 지역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까 제가 자신 입장에서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얼마 주고 샀고 얼마가 최고 가격이라서 나 얼마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가 떨어지니까 지금 미쳐버리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쳐버리는 상황인데 네. 이거를 내가 사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사지 않으신 분. 네, 사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실 그만큼 많이 올랐고요. 네. 지금 떨어지는 거는 맞긴 한데 네. 그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은요. 네. 힘든 사람이 던지는 매물을 옳다거나 누가 받아먹기 때문에 거래되면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시장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물건 안 내놓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내놓고 있다. 안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거를 이게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주택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실거주 시장이 대부분이고 네. 나머지가 투자자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거주자는 물건 안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 중에서 돈 어느 정도 벌었고 네. 이 정도 떨어져도 충분히 괜찮다. 아직까지 난 버틸만하다 하는 사람도 안 내놓고. 근데 영끌했던 사람, 이 시기가 가장 영끌했던 사람들이 던지거나 또는 이제 비과세 단계 구간에 접었던 사람이 던지는 거잖아요. 네. 이 구간은 100% 할인 매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할인 매물이 100%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시장 상황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겉에 보이는 게 지난번에 뭐 예를 들어서 15억 찍었는데 이번에 11억에 나왔네. 그러니까 4억 떨어졌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 거래량 자체는 한두 건일 거라고요. 그렇죠. 몇천 세대 대단지에 한두 네. 건 거래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네. 전 이것이 투매가 일어나야 하락장이라고 봐요. 투매가 일어나야 된다. 네, 투매가 계속해서 쏟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강남도 투매가 나요. 근데 지금 이번 장은 강남의 투매가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이라고 전 느끼는 게 네네. 15억 이상 아예 대출 금지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만 샀어요. 그 사람들이 투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남 투매도 나오기가 좀 어려운 장이고 아직 조금 버틸 수 있는 장이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중간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거만 보게 되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저는 견디기 못한 사람들이 던지면서 점점 안정돼 가는 시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떨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이게 속도가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줄다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또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예. 진짜 그거는 바닥작이기 때문에 또다시 반등의 소지가 있죠. 이게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네. 떨어지는 거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는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떨어지는 속도가 1000세대 단지에 네. 1000세대 대단지에 네. 사실상 거기 나오는 매물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네. 100개나 나올까요? 100개 정도도 안 나올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네이버 매물 보게 되면 네. 진짜 급매물도 있지만 주변 시세에서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번 시세나 알아볼까 하고 던졌던 매물. 네네. 그러니까 그대로 존재하는 매물도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급매물, 힘든 사람 매물들은 이게 이제 서로들 힘들게 하면서 멘탈이 무너진 사람들 매물을 가져가는 시장인데 이걸 가지고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분들이 사라지거나 시장 환경이 또 좋아지잖아요. 네. 그럼 그 물건은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11억이 됐는데 14억에 내놓은 사람들이 뭐 더 많아졌는데 11억에 나온 매물 사라진다. 그럼 결국 다시 14억, 15억이 돼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장은 지켜는 보고 있으나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네네. 지켜는 보고 있으나 그걸 가지고 뭐 대폭락, 이제 하락의 징조 이렇게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그리고 뭐 벌써부터 뭐 거래가 절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죽어 나자 빠진다. 맞아요.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시장이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자체는 경기 침체거든요. 네.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 곧바로 또 다시 경기 침체를 막는 정부 정책이 나올 거라고 봐요. 찍어야죠. 네. 예. 옛날하고 비슷하네요. 이게 거래 한두 개로 이게 폭등장이 연출되었던 것처럼 지금 네. 거래 한두 개로 폭락하는 것처럼 보이나 네. 이 매물들이 팔 사람은 못 버티는 사람들이 일부 내놓으면서 거래되고 그게 이제 시세처럼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네네. 이게 바닥을 다지는 과정일 수도 있다. 네. 그 상황에서 제가 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네. 이게 보통 아까 제가 하락이라고 그런 거는 그 뒤에 투매가 이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투매. 예. 모든 시장은 자산 시장은 그게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얼마 전에 네. 뭐 투매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투매 현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럼 투매 현상이 일어나는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투매 현상이 일어나려면은요. 네.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던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다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경우냐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많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요. 네.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을 뽑으려는데 잘 안 뽑혀요. 이 사람들 네. 다 어디 갔나요?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투매가 많아지고 있거나 급매물을 던지는 상태에서 갑자기 제가 네. 직장을 잃었어요. 만약 네. 직장을 잃었다. 네. 그러면 내가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집 네. 팔아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 그게 지난번에 연끌했던 사람이 던지는 매물의 하락과 고용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투매자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경기 침체가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연결되게 돼야 되는데 2008년도 그렇고 97, 8년도 우리 그때 외환위기 때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때 다 고용 안 좋았다고 얘기할 때였거든요. 그쵸, 근데 예. 지금은 고용이 안 좋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솔직히 좀 보고 있는 게 부동산만 네. 보지 않고 고용 지표 보고 있는데 고용 지표 진짜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고용과 물가 이거 두 개를 많이 보더라고요. 연준도. 그렇죠. 예, 부령님께서는 고용을 보고 계신데 아주 좋다 지금. 예,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다. 그분들이 무너져야 또다시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우리 2008년 이후 9년, 10년, 11년, 12년까지 계속 그 하락장이 좀 이어졌을 때 보면 네. 거래는 잘 안 되지만 계속 낮은 급매물이 더 낮아지면서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2012년 이후에 굉장히 좀 바닥을 다지면서 안 그렇죠. 움직였거든요. 네. 그런 장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고용 지표 같은 거 봐야 되는데 그 점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금 시장이. 고용 지표로 봐서는 지금 투매가 보통 이제 하락하고 한 단계 내려온 다음에 이제 투매가 일어나면서 계속 이제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고용이라는 게 불안해져야 된다. 경기 침체, 고용 불안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그 신호가 없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하락이 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로선 그 추가적인 하락을 얘기할 단계도 아니다. 아, 얘기할 단계도 아니다. 네. 예.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렇지만 너무 빨라요. 이것도 급해요. 단 몇 개월의 상황만 네.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네. 지금 1년이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1년이나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거고 진짜 하락 아니냐? 네, 네. 근데 제가 투자를 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네. 2003년도에 제가 기억하고는 그때 노무현 정권 때 네. 12구 대책이 나왔거든요. 네. 12구 대책 이후에 2004년 1년간 전국이 개판 오픈전이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1년간 개판 오픈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개판 오픈전이었던 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2005년, 6년, 7년, 8년 얼마나 급등했어요. 그런 시장도 진짜. 있다라는 거죠. 진짜 그때 비하면 지금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차고 나면 5천만 원씩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또 그때 또 재미있었던 현상이 1년간 집값이 안 좋아지니까 네. 우리는 머릿속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정부, 참여정부가 참여정부. 네. 규제만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2004년 제 기억으로 11월이에요. 규제 완화해버렸어요. 그랬던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 그래서 저는 1년씩 지금 좀 거래량이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이게 경기 침체랑 조금 더 연관될 것 같아 보인다라면 또다시 뭔가 완화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쉽사리 하방이 네. 날카로운 그 기울기로 떨어지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방이 완전히 열린 게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군요. 알겠습니다.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금리 이야기도 네. 많고 심리 이야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